안녕하세요. 운동에 취하고 싶은 운치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세요. 오늘은 모든 이들이 고민 중이나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비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인 것을 뜻합니다. 즉, 외형만 보고 오한 덩어리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비만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사고방식인 거죠. 또한 체내에는 다양한 장기들이 존재하기에 몸무게 측정 시 해당 장기들의 무게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단순 몸무게로 비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 흔히 말하는 덩어리 형님들은 과연 비만일까요? 단순히 몸무게로 비교하게 되면 비만이라고 어리숙한 판단을 하겠지만 형님들은 과체중이 뿐 지방은 극히 적어 비만이 아닌 거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마른 체형으로 몸무게는 적어 보이지만 복부 및 특정 부위가 유독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내의 지방 비중이 높아 마른 비만인 거죠. 그렇다면 체지방이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체지방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단열재 역할을 함으로써 열 손실을 억제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 반응과 대사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몸과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체지방은 이로운 점도 존재하지만 체지방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피부 바로 아래 피하지방과 몸 안 깊숙이 자리잡는 내부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복부 내 내장을 감싸고 있는 친구들을 내장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에 속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 질병의 위험이 높고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만은 체형에 따라 남성형 비만이라고 부르는 폭부 비만, 여성형 비만으로 불리는 하체 비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내장 및 피하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와 같이 지방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왼쪽은 내장지방형으로 이미지상 섬처럼 보이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 오른쪽은 피하지방형으로 피부 바로 아래 스팟에 존재합니다. 요 이미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각 나라의 비만율은 어떨까요? 아메리칸 사모아라는 나라가 1등으로 75.92%, 2등은 통가가, 3등은 나우루라는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등인가 살펴보면 저 아래 185등인 7.24%로 소득 수준은 높으나 비만율이 낮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나라 이웃나라, 영원한 친구일 것 같지만 영원한 적 같은 일본인 경우 191위로 5.57%의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2012년 기준 대한민국 연령대별 비만율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39.2%로 1등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0대에 가장 많은 여유가 생긴다고 하니 그래서 비만율이 높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뭐? 어쩌라고? 왜 비만 친구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비만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1997년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만을 질환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후 16년 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비만의 중재가 요구되는 다양한 병태생리적 문제를 동반한 질병 상태로 인정했고요. 찾아보니 비만을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 아래 이미지처럼 어마어마한 질병을 초래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만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대략 1만 5천 명 정도, 2021년도에는 2배 정도인 대략 3만 명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암, 당뇨병부터 시작해 치매까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각 질병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우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이 5배 이상 잘 생기며 심장도 정상인들보다 크다고 합니다. 사전 관리를 위해서는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두 번째는 이상지질 혈증인데요. 이 친구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지방 성분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혈액이 느끼해진다라는 환상이랄까? 이 친구 자체로는 몸에서 느끼는 증상은 없지만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에 조심해야 하는 무서운 친구입니다. 몸에는 굿보이 친구인 좋은 콜레스테롤과 배드보이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비만인 경우 굿보이 친구들의 수가 낮아지기에 더욱 더 무서운 친구입니다. 비만일 경우 심장병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에 지방 친구들이 많아져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은 빈혈 상태가 되어 해롱해롱해집니다. 해롱해롱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어 심장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정상적인 심장은 이렇게 뛴답니다. 마지막으로 동맥 내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현상인 동맥경화입니다. 이 녀석 또한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에 비만은 신체에 매우 좋지 않은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꼴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비만인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으며 이는 인슐린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것이 아닌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 못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비만인 사람이 체중의 5% 내지 10% 정도 줄인다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나 감소한다고 하니 널리 이롭게 주변 비만인 사람들에게 전파하길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잘 듣지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은근 위험천만한 친구입니다. 해당 표 구성 요소 5가지 중 3가지 이상일 때 진단이 가능한데 우리 꾸러기 친구들은 몇 항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간 기능이 나빠지고 피로감이나 폭포 불쾌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저하된 지방간은 체중 조절만으로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으니 비만인 꾸러기들은 꼭 체중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피로감이 심하고 복부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요즘 살이 쪘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비만인 꾸러기들에게는 소화불량만성 변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도 체중 조절로도 가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은 단순 체중 조절로는 관리하기 힘든 친구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담석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담석이 생긴 후에는 체중 조절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으며 급격히 체중을 감소하면 더 위험하기에 가까운 병원 또는 다들 한 2명씩 있을 법하지만 그러나 내 친구들 중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의사에게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무게 또한 증가되기에 당연스럽게 관절염도 걸릴 것이고 여성에게는 월경 이상 증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난성 난소증후군, 사춘기 발현 이상, 임신 합병증도 유발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은 암, 호흡기 질환, 심리적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꾸러기들이 비만인지 아닌지는 어찌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체지방률을 토대로 비만인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남성인 경우 18% 이하, 여성은 24% 이하, 비만인 경우 남자는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이지만 최근 근거 자료 변경에 따라 여성의 비만 기준은 35% 이상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는 체질량 지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정상인 경우 18.5에서 22.9 사이의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허리 둘레를 활용한 측정입니다. 남자의 경우 90cm, 여자의 경우 85cm 이하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이며 수치를 줄이겠다고 꾸러기들 맘대로 측정하지 말고 갈비뼈 가장 아래 위치와 골반의 가장 높은 위치의 중간 부위를 줄자로 측정하면 됩니다. 개수작 부려서 1cm 줄여 90cm라고 해서 비만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측정해 본인의 포지션을 인지하는 게 세상을 사는데 조금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운동의 유형으로는 크게 유산소,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 있으며 유산소는 최대 운동 능력의 70% 이내로 하루 60분 이내, 초급의 경우 주당 3회에서 4회가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8회에서 12회 칠 수 있는 무게로 8가지에서 10가지 운동을 1세트 또는 2세트로 진행, 물론 깔짝깔짝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요딴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시간은 40분 이내, 주당 2회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 가볍게 관절 부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각 운동 유형에 대해 논하자면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시 다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왜 없을까 생각이 드는 워치를 활용해 최대 심박수를 측정,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강도로 60분 이내로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며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체조, 조깅,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로 쓰는 근력 운동의 경우 한번 최대 들 수 있는 무게, 즉 1RM 측정 후 1RM의 60%에서 70% 정도의 무게를 8회에서 12회, 1세트 또는 2세트 반복하는 것을 추천하며 복근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팔굽혀펴기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마지막 부상 방지나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스트레칭으로는 요가나 맨손 체조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또한 지켜진다면 체중 조절에 완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 3끼 식사는 거르지 않는다부터 식사요법은 꾸준히 실천한다까지 옆집 멍멍이든 앞집 철수든 뒷집 영이든 누군지 알 법한 내용으로 개인적으로는 3번 식사는 천천히 한다 6번, 10번이 가장 어려울 것 같네요.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꾸러기별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체중 관리는 성인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기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선두주자이기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만 또한 이야기를 하자면 2023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비만군율은 29.6%로 대략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비만군율이 올라갔으며 22년, 23년 소폭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가 중요한 이유로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적 패턴 및 습관이 성인까지 유지될 수 있기에 더욱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동 청소년기 친구들이 오늘은 체중 조절을 위해 마미가 주는 식사를 냅다 버리고 닭가슴을 처묵처묵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도와주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나름 열심히 나불거렸기에 꾸러기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안녕.